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저는 뭐 이제 통일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소양도 없고 하여간 굉장히 이제 기대만 하고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를 하나 구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맞은편에 그 전도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원래는 5개 도에 나눴지요. 양강도, 자강도, 그 다음에 항해북도, 이런 도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읽어보면은 무슨 김일성의 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는 그런 뭐 시도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 놨던데, 나중에 연방제가 됐을 때 똑같이 우리 남한에 9개 도하고 그걸 갖다 뭐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우리나라 지도가 굉장히 아름답죠. 딱 하나 그려져 있는 것 보면은 뭐 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축복받는 나라인 겁니다. 자, 저의 어설픈 얘기는 그만두고, 통일의 꿈 버릴 것인가? 이 중앙일보의 윤영광입니다. 윤영광님인데,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하셨네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통일의 꿈 버릴 것인가 이런 제하에 글을 써놨는데, 너무 가장 바라는 제가 일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통일 이야기를 꺼내면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요즘 사회 분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이틀 전 통일과 나눔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그때 밝힌 필자의 수건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국제정치는 한반도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심력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이 7년 전부터 대결 구도로 들어섰고 상호 간의 경쟁과 불신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서로 합의를 이뤄낼 여지가 적어졌다. 6자 회담 틀에서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 위반을 비난하는 안건 채택에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이 반대 진영에 서서 대결하는 형식이다. 그래 먼저 이제 뽑은 거는, 예전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도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자꾸 이제 그것을 거부권을 안건 위반 비난하는 안건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우방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직접 참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뭐 지원에 들어가고 있고, 북한에 지금 뭐 포탄 같은 게 많이 건너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되고 있죠.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의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구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경협이 단절된 지 오래다. 더구나 북은 2019년 하노이 핵 협상 실패 후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며 남을 이어받고 작년 12월 말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별거가 아니라 아예 이혼을 하자고 나선 셈이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69.3%에서 2022년에는 53.4%로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이 겨우 61.5%에서 31.9%로 떨어졌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통일 방법론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그러니 이제 통일의 꿈은 버려야 하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절망스럽게 보이는 강고한 국제 정치 구도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주변 국가들의 내부 상황도 그랬다. 저성장으로 접어든 중국 경제는 인구 감소, 부채 누적, 부동산 버블, 애국기업 철수 등의 구조적 요인들로 상당히 어렵다. 국민은 공산당 일당 지배를 수용하고 정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당과 국민 간의 묵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이는 정치 사회적 불만과 불안 요인이다. 미국도 올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내정과 외교가 크게 변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 적대국가 관계론을 내세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안과 사상적 이완이 심각하다. 주변국들의 이런 내부 요인들이 언제 어떻게 터져나와 국제정치 구도를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독일도 통일 1년 전까지 냉전 붕괴로 통일이 가능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도 흔들림 없이 긴 호흡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도 큰 플러스가 됨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통일되면 지금과 같은 군사적 초긴장 상태의 골칫거리 한반도가 아니라 네덜란드처럼 통상, 물류, 문화의 허브 국가로 거듭나 주변국들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남북 차원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는 튼튼히 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의 확정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의료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삶을 조용히 돕기 위한 직접적 또는 우회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 국내에서도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통일의 기회가 와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같은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는 통일과 같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정치 제도와 문화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이질적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민주주의로 통합해내는데 지방자치자 제도가 대단히 중요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를 지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효율성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 통합적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살벌한 무한경쟁 체제에서 안정적인 삶에 보장되지 않으니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3.1절, 강복절, 6.25 전쟁 기념일마다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며 감사하고 기린다. 그렇게 선조 덕을 본 우리들이 피를 나눈 아들, 딸, 손주 그 자손들이 떳떳하고 풍요롭게 살게 될 통일에 대해서는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더 내야 할 통일을 모델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식 속에서 역사와 공동체는 사라지고 지금의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다. 또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다. 이렇게 이제 쓰여놨습니다. 통일돼야죠. 통일 대박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었죠. 적극적으로. 근데 요즘 통일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바로 그걸 좋은 모습으로 전달되는 것만 바라고 거기에 맞게 말해서 포퓰리즘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지금 좀 국민들한테 그 반응이 일으키는 말들이라도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게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이었죠. 이런 멋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발 좀 그런 만약에 향후에 뭐 지금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없고 그렇게 선도적인 정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 욕심껏 자기 돈 버는 일이라든가 또는 뭐 혼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라든가 그런 걸 택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좀 국가를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